여객선과 달리 화물선에 대한 선박 운항과 화물 관리 규정이 허술해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잦은 비날씨와 가격 하락으로 콩 재배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수확을 앞둔 콩밭을 갈아엎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각종 위원회에 해외 여행 경비를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특혜와 형평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라산 중산 간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쇼핑시설 등을 짓는 차이나 비욘드 리조트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 제주로 오던 화물선이 전복될 뻔한 사고 소식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여객선과 달리 화물선에 대한 선박 운항과 화물 관리 규정이 허술해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선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4.5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고 화물차들끼리 서로 부딪혀 파손되고 건설자재와 농산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배가 전복되지 않을까 놀란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급하게 구명조끼를 챙겨 입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한 20도, 30도 그렇게 여러 번 하다가 마지막에 많이 쳤을 때가 한 40도 정도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복원이 안 됐어요. 복원이 안 돼 가지고 그때 아마도 책상이랑 식당 있는 집기 같은 거 다 날아가고. 전북 부안 앞바다를 지날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도 화물선은 계속 운항했습니다. 여객선과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선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도 운항을 막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장이 판단해 운항 여부를 결정합니다. 250톤 이상 되거나 35m 이상 되는 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주의보 시에도.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묶는 고박 규정도 허술하긴 마찬가지. 배가 최대 25도 기울었을 때 견딜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을 뿐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허술하게 고박해도 무방하고 높은 파도를 만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화물 적재 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좌우 25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파도에서 견딜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여객선은 많이 개선됐지만 화물선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아직도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감귤과 겨울 채소에 이어 콩재배 농민들도 가을 장마 때문에 울상입니다. 재고가 쌓여있는 데다 농작물 피해까지 겹쳐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은 아예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콩이 여물어 수확을 앞둔 콩밭. 트랙터가 굉음을 내며 10,000제곱미터가 넘는 밭을 갈아엎습니다. 이달 들어 계속된 비에 콩이 썩어 들어가고 있지만 가격까지 폭락해 수확해봐도 손해기 때문입니다. 이 콩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저 중산간 지역에 비를 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2만 평이 썩고 있습니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농협에서 제시한 콩 수매 가격은 40kg 한 가마에 12만 원.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콩이 아직까지 700여 톤 쌓여 있는 데다 외국산 콩 수입량도 크게 늘어 올해 산 콩은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이 막막한 농민들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산 콩 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면 콩 재배 농가가 월동 채소로 장목 전환을 할 것이고, 월동 채소는 가격 폭락이라는 핵폭탄을 맞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제주도 내 콩 재배 면적은 6,400헥타르로 전국 콩나물 콩의 80%가 제주에서 생산됩니다. 지금 정부에 한 2,550톤 추가 이제 정부 수매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해서 그게 처리 결과가 나오면 콩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과 월동 채소에 이어 콩까지 궂은 날씨와 수입산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어서 제주 지역 농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는 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형평성과 균형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해외여행 경비가 예산안에 포함돼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도의회에서 불거졌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제주도와 도의회. 지난 2차 추경에서 제주도는 의회의 특혜성 증액을 문제 삼아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번엔 예산안을 심사 중인 도의회가 제주도의 특혜성 예산 편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논란이 된 건 도시계획위원회의 친환경 도시탐방과 건축위원회의 해외 건축물 답사, 예산만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모로 되는 이 두 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유럽에다가 우리가 여행을 시켜줘야 되는지. 건축위원회는 이미 경년제로 시행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번에 처음으로 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에어시티 조성을 위한 공항 정책자문위원들의 3개국 해외 견학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형평성, 타당성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증액한 거는 형평성 때문에 안 해주고, 지금 도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해가지고. 또 국토부의 제2공항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도가 복합단지 조성사업 용역 예산을 편성해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해발 4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추진 중인 차이나 비욘드 힐 리조트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숙박시설이 1,800실을 넘고 건축 계획이 주변 지형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과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한 이 사업은 애월읍 봉성리 일대에 숙박시설과 차이나타운,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돼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네, 어느새 11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은 바람도 한결 약해지고 낮부턴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의 양만 많은 가운데 별다른 비나 눈 소식은 없겠는데요. 다만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눈이 얼어붙은 곳이 있어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지만 하늘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3도까지 떨어져 춥겠는데요. 낮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내일 남원의 아침 기온 7도, 안덕과 서귀 8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던 동부 지역도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인 만큼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다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적도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과 인구 유입 등으로 제주적 땅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제주도 내 땅값 상승률은 2.81%로 대구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전국 평균 1.67%에 비해 1.14%포인트 높았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이 추진되고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최근까지 제주도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 25일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71살 양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2013년 제주도가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지난달까지 감사위원직을 수행해온 인사로 감사위원 자질 검증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저류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홍수 저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박원배 연구위원이 발표한 제주 지역 저류지 관리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내에 219곳의 저류지가 설치돼 있지만 제주도와 행정시별로 관리 부서가 틀리고 담당 인력도 1명에서 2명에 불과합니다. 또 저류지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침은 물론 관련 예산도 없어 정확한 유입량과 유출량 산출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제주도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2004년 55만 5천여 명에서 10년 뒤인 2014년에 60만 7천여 명으로 9.4%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4살 이하는 18.1% 감소한 반면 65살 이상은 54.7%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